안녕하세요, 최재찬입니다. 오늘은 책 제목이 좀 특별하죠. 기지국가, 군사기지국가. 이건 사실은 작년 겨울에 나온 책입니다.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를 둘러보고 쓴 책입니다. 한 열 몇 개 나라 60개 기지를 둘러보고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전 세계에다가 기지를 건설합니다. 가장 많은 데는 어딜까요? 당연히 독일이겠죠. 독일이 다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독일이 다 170 몇 개를 건설했어요. 그 다음은요, 일본이 해야죠. 당연한 거예요. 둘 다 전범 국가잖아요. 패전 국가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승전 국가고 점령 국가니까 갖다 건설해 놓고는 안 빼는 거예요. 독일 통일할 때도 이게 큰 논란이 됐지만 독일이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독일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당시 구소련하고 협상도 하기도 했어요. 미군의 기지를. 일본도 패전 국가니까 감내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앞으로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면, 일본 개헌을 하고 자위대가 군대가 되면 그때는 미군 기지에 대한 일종의 협상이 장기적으로 시작될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일본은 혹시라도 미국이 오해하고 동북아 전체의 군사력이나 정치학적 변화가 있을까봐 그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자, 문제는 세 번째는 어디일까요? 한국이에요. 한국에 70 몇 개나 있어요. 한국은 패전 국가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국과 싸우는 국가도 아니잖아요. 전쟁 일으킨 국가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리 많을까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왜?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첫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둘째, 미국 사람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미국 사람들은요, 해외에 자기들이 군사기지 갖는 거 있는 걸 너무나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야,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중국이나 한국이 마이애미에다가 LA에다가 군사기지 건설하겠다고 달려든다. 그럼 어떡할래 니들?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야, 미쳤어? 자기들이 해외 군사기지 건설하는 건 상식이고 다른 나라가 미국의 군사기지 건설하는 건 그건 침략이라고 생각하겠죠. 자, 제가 반미 선동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미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아메리카대 교수가 쓴 책이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사람들도 한번 고민해보자는 책이에요. 자, 에콰도르 대통령이, 자, 미국 에콰도르에 미국 군사기지가 있었어요. 기지 연장을 해야 돼요. 안 해줬어요. 그러면서 미국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좋아, 해줄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자, 미국이 조건이 뭐예요? 자, 그러면 나도 플로리다 마이애미에다가 에콰도르 군사기지 하나 건설해줘. 우리 1대1로 맛 교환하자. 외교 공간 건설하듯이. 외교는 그렇잖아요, 서로. 한국이, 예를 들어 미국이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하면 평양은 미국의 대사관을 개설할 수 있고 서로 부지를 제공하고 외교적 특권을 주고, 그렇죠? 외교 부지를 할애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 나라 속에 미국이 되고 미국 속에 평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요. 미국이 받아주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지국가라는 제목으로 쭉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요, 앞에 서문에 정옥식 교수,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평화네트워크 대표, 이 양반이 이런 말을 썼어요. 조지프 필이라는 사람이 미 8군 사령관이 평택 미군 기지 확장 사업은 파나마 운하 건설 이래 미 육군의 최대 군사 사업이다. 그 다음에 2017년에 문을 열어요. 이 평택 군사기지는 캠프 험프리스는 미 국방부의 해외 시설들 중 단연 최고다. 이래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사업, 큰 국방기지, 미국의 군사기지 건설 사업이 용산에서 평택으로 옮기는 이전기지 사업이었고, 어디 있으면 파나마 운하 사업이었겠습니까? 파나마 운하 건설 사업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럼 미국이 건설하는 거잖아요. 나라 독립시켜가지고, 파나마 떼내가지고. 다른 나라로부터 파나마 일부를 독립시켜, 그러고는 운하를 건설해요. 전략적 차원에서. 그거 똑같은 맞먹는 사업이야. 100년 만에 가장 큰 사업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사실은 제가 전에 정치할 때, 왜 평택으로 옮기는 돈을 우리가 다 내야 돼? 그 당시 이른바 자주정부라는, 참여정부라는, 자주파 정부라는 정부인데 니들 왜 돈 다 내려고 그래? 미국의 이해관계도 있고 우리의 이해관계도 있다면 반반씩 내야지. 그러다가 제가 혼났거든요. 반미주의자로 혼났어요. 그게 반미의 국익이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억울한데요. 그때 정책 결정자들, 당시 노무현 행정부에 있었거나 이 결재를 했거나 이런 분들, 이 미국 사람들의 발언, 파나마 운하 이래 세계 최고의 군사기지 건설 사업이다. 단연코 미 국방부 세계 최고 기지다. 이런 말 들으면 무슨 생각 들까요? 이제 남북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주한 미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뭐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북한이나 뭐 북한은 일단 주한미군은 주도는 용인하겠다고 이런 입장이니까 천만다행인데 주권 국가라면 지금 미군 철수의 당부를 논하기 전에 이런 근본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사고를 해야 돼요. 사고 과정을 거쳐서 받아들여야죠. 처음부터 미군이 있었으니까 당연한 거야. 이것보다는 그래 미군은 왜 존재하지? 미군은 왜 앞으로도 있어야 되지? 미군의 지위와 역할은 뭐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숙고하고 판단하는 게 자주국가의 시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 기지국가를 여러분들한테 이 타이밍에 권합니다. 슬픈 이야기도 많아요. 어떤 이야기요? 동두천에 한국인 위안부들 이야기. 평택기지 근처에 외국인 위안부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와 있어요. 고통스러운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어요. 군사기지, 해외 미군 군사기지 검토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이야기 나올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어젠가 그젠가 받았어요. 등기로 보내주셨어요. 조정래 선생님께서 손자 조재면이하고 논술 공부를 합니다. 대화예요. 글을 통한 대화예요. 어떤 이슈를 놓고 서로 칼럼을 쓰는 겁니다. 사설을. 한겨레와 중앙이 사설 교환하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손자 네가 나한테 써서 보내. 그럼 할아버지도 그걸 보고 똑같이 쓸게. 그리고 네가 잘못 쓴 부분과 손자 네가 잘 쓴 부분을 교회를 한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요. 보내온 글을 오차 탈자 이런 것들을 잡아내 줄게.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글을 통해서 재민이가 고3이거든요. 제가 이제 조정래 선생님을 워낙 존경하고 김초혜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해서 간간히 뵙는데 손자 자랑이 대단하신 분들이신데 참 부러워요. 어릴 땐 손자들을 위해서 위인전을 씁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는 매일 손자를 위해서 편지를 써요. 1년 동안. 손자는 그 편지를 보고 그 다음인가 그 다음부터 할머니한테 그걸 읽고 편지를 써요. 할머니를 상대로. 그것도 책에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또 글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같은 신문 사설 제목을 넣고 논설을 둘이 써가요. 그리고 서로 맞교환하고 생각을 서로 다듬어 나가요. 우리의 새로운 가문들, 멋진 패밀리들, 미국식 개념으로 그렇죠. 훌륭한 가문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거 아닌가. 저도 나중에 제 자녀한테도 잘 못합니다만 나중에 제가 혹여라도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동화책을 쓰고 위인전을 쓰고 글을 지도하고 이럴 수 있을까? 자신 없어요. 진심으로 훌륭한 우리 조정래 선생님과 손자 조재면의 책이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